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제가 동국대학에 이렇게 인연을 맺은 지가 만 25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 절반은 직장 생활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이 큰 스님들이 앉으신 자리에 항상 부러웠어요. 아, 나는 언제든가 이렇게 저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은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범죄를 프로파일링하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런 이론이 생겼을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법당을 나가시면은 이제 가슴이 좀 무거워지실 거예요. 여기서는 뭐 상당히 좀 가볍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저는 이제 범죄, 경찰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참 악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범죄가 아닌가.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일에서 이제 한 4년간 공부하고, 우리 지도 교수님 거의 한 80 가까이 연세가 되신 분인데,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수님이 한 50년간 독일 범죄학계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독일의 이 범죄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하셨습니까?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범죄학 분야의 우리 학과 또 우리 단과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 1962년, 63년 동국대학이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연결들인 인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게 발효로 간 프로파일러를 쓰게 됐냐면 사실 이제 프로파일링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경찰청의 연구비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행했습니다. 뭐 표아무개, 권아무개 그 사람들은 다 저하고 좀 다른 이제 결을 타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탔으면 제도를 알려줬을 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프로파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연구자로서 자존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목을 파리로 간 프로파일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왜 파리로 가냐. 파리를 제가 많이 갔거든요. 파리를 가보니까 한 5번 갔는데 베를린으로 간 뭐 프로파일러 그러면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이 작가님이 조금 이렇게 그 팬시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나요? 아야. 자, 요 사진을 보시고 우리 저 스님 2분 계신데 여기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우리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지금 문틈에 끼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간 깜짝 놀라야 됩니다. 밑에 사진은 뭐 본네트에 그냥 노멀하게 손을 올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사진을 보고 다 끔찍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아마 상당히 되게 돌아가셔서 고민하실 거예요. 이 손가락에 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순간 놀라는 그런 이 감정이 생기셔야 돼요. 이게 안 생기시면 여러분들 아마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범죄와 병리 상당히 심각하죠. 또 불교적 관점에서 제가 범죄 원인을 좀 설명드리고요. 최근에는 윤리, 종교, 도덕, 규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뇌를 열어보니까 이게 정말 뇌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수행을 할 때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 지난주인가요? 목요일 날 학교의 명상 관련 또 학회도 제가 참여를 해보면서 상당히 좋은 그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런 점에서는 어린데 좀 더 그 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된 그런 학교로 보여집니다. 범죄 원인을 불교적 관점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번 프로파일링 좀 해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대부분 다 어마무시하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무서운 그런 존재로만 보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5,100만 중에 1%가 사이코패스입니다. 50만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시고 스스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메시지가 그래도 우리 불교 학교에서 또 경찰사법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학 또 불교의 선, 또 명상, 또 불교 사찰 음식 이런 좋은 어떤 그 기반을 통해서 어떤 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레졸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고요. 범죄는 한 10년 전에 200만 건 정도 납니다. 그중에 지금은 좀 범죄가 줄었어요. 요즘은 이제 범죄가 늘었다는 말을 하면 틀린 통계입니다. 범죄는 줄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많아요. 사기가 한번 났다 그러면 뭐 조단이죠. 그러니까 3만 명, 5만 명. 옛날에 사기가 1대1인데 지금은 피해자가 100억 정도 되면요. 경찰서에서 좀 신경 씁니다. 한 500억 정도 돼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10억, 5억 이거는 그 경찰서 가면요. 한 3개월 후에 조사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건이 심각해졌는데 살인, 강간, 흉악범죄 지금 줄고 있어요.
살인은 2009년도에 1390건 나다가 지금 600건 정도, 절반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강도가 2009년도에 6,400건 나다가 지금 한 500건 떨어졌어요. 12분의 1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살인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되는 거와 실제 통계 차이가 있죠. 살인 강도, 강간 다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기범죄죠. 사기는 이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다룬 국가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느냐. 검사가 한 2,300명 정도. 경찰이 지금 13만 명, 해경이 10,000명, 소방관이 한 6만 명. 그리고 이 법관, 이 판사는 3,200명 정도 되죠. 교도관도 16,000명. 우리나라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하루 평균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 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상당히 크죠. 아직도 우리가 OECD 가입 국가들 교통사고 사망률은 차량 만대당 거의 한 2등 정도 할 겁니다. 92년도 제가 우리나라 최연소 교통회장 할 때 1등 했어요. 12,000명. 엄청납니다. 지금은 이제 한 3,000명 정도로 줄었죠. 여러분들 곳곳에 이 속도 감지기 때문에 딱지 많이 떼이시잖아요. 저도 많이 뛰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는 50km.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 2등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방송 나가면 자살의 말 못 쓰게요. 그냥 극단적 선택. 그 말이죠. 그 2등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2등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5년 전까지 1등 계속 하다가 우리가 2등 했거든요. 유럽에는 헝가리. 그 지금 한국 1등 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하루에 38명. 30대의 사망률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살이래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 마음 강하게 먹어. 이미 뇌가 뭘 펑크션이 돼서 강하게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죠. 햇볕을 보고 비타민 D를 받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다독거리면서 마음 강하게 먹어. 강하게 먹일 수가 없죠. 뇌가 이미 기능이 장애. 그래서 이 뇌의 문제를 우리가 최근에 이 범죄학, 생물학 쪽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봤던 센세이션을 했던 그 기사들이죠. 이 뭐 신림동, 흉기난동, 무기징역, 또 서현역에서 뭐 이 사건들 다 제가 인터뷰하고 했던 케이스인데 최근에 보니까 순천에서 또 여학생을 이렇게 칼부리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제가 불교학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인연이구나. 나쁜 사람 만나면 결국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물론 더 우리가 심오한 뭐 인연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르는 사이, 소위 그 비면식적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더 무섭죠. 자, 범죄 발생 건수가 2016년도가 200만 건 하다가 지금 150만 건. 그러니까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이제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뷰 잘 보실 때 이 잘못된 얘기하신 분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however 제가 이 가져가 봅니다. 우측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형법, 소위 말해서 특별법은 뭐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뭐 교통사고 특례법 이런 특별법 제하고 형법에서 말하는 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배임, 횡령 이런 거죠. 그게 한 1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기예요. 예전에는 절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청이 뭡니까? 도둑놈장의 포도청이에요. 포도건난. 그래서 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이 범죄 예방 위해서 절도범 건 건데 그만큼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절도가 안 해요. 자전거 지금 저 스윙 저 하나도 안 가져가죠. 저도 따릉이 뭐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요즘. 지금 사기가 재작년은 35만 건이야. 3분의 1. 절도의 2배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성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제가 칼럼에 썼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 10만 명당 일본은 34명이에요. 우리는 576건입니다. 딱 20배예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민성 아시겠죠? 한 2배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일본하고 뭐 차이가 없다. 이거 20배면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지
지금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 혹시 법문하실 때 이런 사기 치지 말라 얘기 좀 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한국이 이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상 재물을 이렇게 취득하는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건 통계로 보면 정말 부끄럽죠. 예. 일본 20배입니다. 교통사고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는 12,000명인데 지금은 거의 3,000명 단위로. 이거는 뭐 손해보험협회나 경찰이나 요즘 뭐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촘촘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2, 3등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하죠. 자, OECD 1위 작년 한 해 38명. 야, 뭐 원인 중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사망률은 이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보면 GDP가 거의 한 13등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우리 앞뒤권이 하는 데가 이제 캐나다, 뭐 그죠? 인도, 예, 요즘 뭐 브릭스 어제 보니까 푸틴이 여러 나라 불러가지고 또 대장 노릇하고 있더만요. 근데 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장 극단적인 선택,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이거 정말 참 무시무시하고 참 슬픈 일이죠. 이 불교에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3대 악독, 뭐 탐진치,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한자가 상당히 쓰기 힘들어요. 이게 좀 풀어봤더니 탐욕은 욕심이죠. 예. 진애라고 하는 건 성냄, 분노, 격정범, 우치는 어리석은 거죠. 이걸 잘 연결해 봤더니 대부분 인간의 범죄는 재산범죄, 사기, 횡령, 절도, 배임. 나머지는 강도도 마찬가지. 살인은 이 재산범죄는 아니죠. 이 성남, 화남, 분노, 격정. 그러니까 인간의 그 환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폭력범죄죠. 여러분들 술 마시고 싸우는 거 다 폭력범죄거든. 화가 나서. 우치는 어떠냐?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 어리석어서 당합니다. 저도 피해를 당해봤어요. 저도 고소도 해보고. 근데 경찰 출신인데도요, 저한테도 고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아유, 저 검사님들도 사기당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사기범죄 아마 주변 분들 피해가 많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탐욕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전형적인 프로퍼티 크라임이에요. 재물, 재산, 사기, 횡령, 그죠? 또 이 환음으로 있어요. 생길 수 있는 범죄는 격정범, 폭력범, 분노, 이게 장애, 폭력, 살인, 예, 특히 방화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우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물론 다 피해자분들이 다 어리석은 건 아니죠.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좀 맞지만 이 재산 범죄의 경우 폭력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지금 50 후반이 돼 가는데요. 제가 평생 동안 화를 내본 게 한 10번이 될까요? 여러분 참 이해 가십니까? 예. 자녀 때문에 화를 한두 번 내보고요. 결혼하고서 와이프한테 한두 번 내보고 학교 와서 딱 조교한테 한 명한테 제가 화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화를 낸다는 게 상당히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참고 살고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이제 이 폭력 범죄 발생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싸움을 할 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이 분노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약간 이제 릴렉스 하다 보면 이 예의를 잊어버리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을 쓰면 거기서 화를 내요. 여러분도 아마 사실 우리 남성분들 화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 그래서 뭐 다른 거 사물인자 세 번 우리가 생각하면 면살생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언행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와요. 여기 살림도 보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아이들 중에 저는 항상 그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끊으면 그리고 열반, 니르바나에 갈 수 있는데 못 끊죠. 성철 스님, 저도 뭐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하신 말씀 중에 그 오랫동안 이 수행하신 분도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은 뭐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필부 우부들이야
뭐 반성을 해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마음속으로. 이걸 만약에 극복한다면 화탕 지옥이 없겠죠. 예, 그래서 해결 안 됩니다. 단지 인간의 그 본질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제하고 삼가하고 인내하는 노력이지, 아마 이런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 있을까요? 뭐 부처님이나 그죠? 이런 분들은 아닌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 해결 안 되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탐욕. 그렇죠? 욕심입니다.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 불교 쪽에서는 무소유. 뭐 그죠? 무소유는요. 있는 사람이 무소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성북동에 있는 상월사인가요? 그 조그만 사찰에 갔더니 어떤 그 옛날에 요동집을 했던 여사 사장님이 그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 보고 이 무소유 얘기하면 안 돼요. 있는 분, 많이 가진 분,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뭐 95%다 도네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많이 가진 분들한테 베풀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근데 사실은 다 갖고 싶죠.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어지는 게 과도할 때 범죄로 이어지죠. 성냄, 아까 말씀드린 진해라 그러죠. 화내고 격정, 가정에서 자녀를 폭행하거나 와이프를 폭행하는 남성들, 도메스틱 바이런스도 마찬가지다.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죠. 우리 뭐 경찰 사법자에게 특별 프로그램도 경찰청에서 이제 받아서 하는데, 가정폭력 이런 전문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분별을 잘 못해서 저도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 몇 번 처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학습이구나. 저는 제가 경찰관으로서 형사반장도 하고 이 뺑소니범을 15개월 만에 잡았던 그런 경력을 생각하면 잡아넣는 데는 전문가인데 저를 속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그걸 맹신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뭐 아주 속아 넘으니까 십상이더라고요. 자, 속음수에 당하지 않는 이 노력도 참 필요한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우리 세 가지 이 불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범죄 문제가 다 연결고리라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입니다. 이게 한 25년 있다 보니까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바뀐 거예요. 자, 범죄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해명. 아까 말씀드렸죠. 윤리, 종교, 도덕, 규범. 이것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생리적,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일어날 범죄가 과연,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 조두순이가요, 그렇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 나영의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범죄 피해 현장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인간 뭐 동네 그 당시 요즘 안전해졌답니다. CCTV 설치하고 경찰관이 하도 순찰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조두순이도 정말 천벌을 받을 나쁜 인간으로 우리가 비판하지만, 이 치료를 하면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됩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 제외해서, 미국 말고죠, 유럽이죠. 유럽 연합이 28개국 정도 될 겁니다. 유로피언 유니언이요. 거기 뭐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는데, 유럽 연합 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있죠. 집행을 안 했죠. 1997년 이후부터 노벨 평화상 받으신 이후로 엑스 프레지던트 got Nobel Peace Prize. From that time, Korean government did not execute death penalty anymore. 지금 한 60명 정도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뭐 유영철 같은 케이스 11명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시키려면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죽여야, 그 전부 다 한두 명은 다 무기징역 아니면 그냥 징역형입니다. 3명 이상 정도 죽여야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해요. 97년부터. 그 사람들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 5천만 원 됩니다. 먹고 자고 재워주고,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틀어, 겨울에 따뜻하게 보일러 때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줍니다. 제가 유영철이를 프로파일링 연구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A기 교수, 제 동기 교수가 사이코패스라고 공식 석상 얘기를 했더니, 이놈이요
그 어디서 듣고 이 암흑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유영철이가 그런 나라입니다. 범죄를 저는 동해보복, 탄료법칙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죄값을 치러야 사회 정의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자비를 베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독한 범죄자는 설사 자기가 반성을 했더라도 자기 죽기 전에 눈하고 코하고 그죠? 다 기증하고 마지막에 그런 좀 행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범죄 발생의 주관적 요인 볼게요. 뭐 외적 요인은 많습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들면 경제 사정도 있죠. 매스미디어, 요즘 인터넷 많죠. 재밌습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하여튼 뭐 유불선, 뭐 기독교 뭐 다 합쳐가지고 종교인이랍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80%래요. 뭐 어떤 종교가 맞는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넘어가고요. 빈곤과 범죄, 도시의 물리적 환경, 유흥가, 음란, 대패, 출판물.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심해요. 아이들까지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딥페이크에다가 영상물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인터넷 참 무섭습니다. 마약도 지금 뭐 얼마 전 이성균 뭐 배우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예, 성적 비해, 또 도시화, 인구 밀집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정말 원리를 따지면 대부분 석박사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 발생의 이 생물학적 원인은 뭘까? 1830년 전후에서 태어나신 이 이태리의 의사였으니 롬브르저라 같은 분이에요. 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 악독한 강도 범죄자 뇌를 연구를 해봤어요. 평범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강도범이죠. 그러니까 18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때 아마 철종 이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학 연구하신 분 없는데 사람의 그 두개골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200년 만 년 전에 인간이 갖고 있던 폭력성이 그 격세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거듭해서 유전으로 있다가 어느 반 시기에 그 사람 뇌에 이상한 물질로 발견해서 그 당시 흉악한 범죄자로 사형을 당했던 뇌를 열어봤죠. 요즘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뭐 다 동일하실 겁니다. 혈액형 연관이 있죠. 염색체 연관이 있습니다. 자, 호르몬 이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생물학적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롬브르자는 1835년에 태어나 1909년에 당시에 세자레 롬브르 이태리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태리에 그 여행을 좀 2번 갔었는데요. 로마에 가보시면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트래픽 분수에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소매치기 당해요. 동전 이렇게 던지고 그죠? 하다가 이 이태리를 가보니까 왜 이태리에 범죄학자가 많은지 저희 독일에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태리의 범죄학자 롬브르드, 뭐 베카리아, 뭐 가르팔로, 페리 우리 학부생들은 들어 범직한데 왜 이태리가 이렇게 많았을까? 알고 보니까 범죄가 심각하니까 연구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 경찰 사법대학을 유치해서 전국의 경찰 관여학교 지금 120군데래요. 120군데. 왜 그럴까요? 예, 그만큼 한국도 이제는 그런 이슈가 일반인들에게 어필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역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이태리는 가장 유럽에서 선진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 이후에 뭐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 파리가 선진국 됐지만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선진국이죠. 근데 그 나라에 범죄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의사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범죄자형이라고 그 당시에 고민을 했대요. 예. 주변에 뭐 가끔 보시죠. 저보고도 그래요. 프로파일링 하시니까 얼굴 보면 아냐고 할 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여하튼 그 당시에 트위스트,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익세시브 치크본, 이 뼈가 좀 튀어나왔다든지 롱암, 긴 팔이라든지 엑세시브 윙크, 이 과도한 주름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킨 그죠? 저 턱. 그 다음에 뭐 친. 이런 두개골도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분이 판단했을 때 이 범죄적 형태를 갖고 있는 두개골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분이 유럽에서 최초로
어마무시하죠. 1835년에 태어나신 분이 이런 걸 연구하셨어요. 자,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범죄자 가족들을 연구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쌍둥이, 일란성과 이란성, 양자. 그렇죠. 원래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좋은 집에 있던 애가 나쁜 집으로 입양이 됐거나 나쁜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고 생물학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요건인데요. 유전자,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생리와 여성, 폐경기, 이것도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요. 제가 형사반장 할 때 어떤 교수님 사모님인데 이 백화점의 중계동에 옛날에 건영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절도하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50채 될까 말까 했는데 이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꼭 가서 돈도 그래요. 집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엄마가 이미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다 알아요. 이거 생리 시기의 우울감, 이것도 상당히 여성들에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대요. 또 특정 영양소, 이따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특별한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참여를 했던 장교가 이제 갈리카크 위함에 홍길동이라는 장교가 이제 북군이 전쟁하고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승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젊은 이제 장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각을 떼려고 남쪽 지역에 있는 약간 좀 정신 박약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군이 승리했죠. 북쪽이 돌아와서 이 케이크 교도라고 하죠. 이 기독교 중에 이렇게 종파 중에 당시에 아주 상당히 온건한 그 집안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정신 박약 여성 술집 그 종업원하고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사람들 몇 대를 쭉 내려갔어요. 여기 또 좋은 집안의 케이크 교도의 여성과 결혼해서 쭉 살펴봤더니 이 정신박약 여성을 통해서는 후손을 보니까 143명이 정신박약, 33명이 성적 불량, 23명 알코올 중독, 8명이 매춘부, 간질병 각각, 정상인은 46명. 근데 여기에 북쪽에 와서 정상적인 결혼했던 그 부인 469명을 했더니 정신박약 없고 범죄도 없고 간질 환자 없고 매춘부 전혀 없고 2명의 술고래, 1명의 성적 불량자. 나머지 의사, 법률가, 학자, 지주, 군인, 선량한 시민으로 활약했대.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후손이 완전히 180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죠. 우측에 he married a Rose Quakeress, 케이크 교도 여성과 he 그 뭐죠? 왼쪽에는 뭐 이상하게 좀 생긴 사람 249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우리 흔히 연수 드신 분은 아시겠죠? 씨가 좋아야 된다, 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쓰잖아요. 근데 둘 다 좀 좋죠. 좋은 토양에 좋은 씨앗으로 키우면 좋은 식물이 자라는데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 여전히 어떤 유전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데이트할 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는지도 알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전이되는 병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신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와 밭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 의미지만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시사한 바가 있죠. 자, 생화학 기능. 화학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변화로 이 기능이 장래 멀펑크션이 되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 연구가 됐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남자가 아니죠. 있어야 정상인데 이 호르몬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초남성형이 돼요. 근데 이걸 조절하려면 결국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지금 70이 넘었죠. 10몇 년을 살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치료를 받고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악마가 되지 않았겠죠. 저는 이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죠. 인간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환자예요. 저는 그렇게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재소자 중에서 폭력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보다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 군인들 먹는 건빵에 뭐 이렇게 별과다 들어가 있다고. 그 소문에 뭐 젊은 우리 군인들이 이 너무 왕성하니까 정력을 억제하는 뭐 그 별이다 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상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런 희생자가 생깁니다. 20대 초중반에 남성들로 구성된 이 청년 집단이 성적으로 활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통제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전쟁이나 군대에서 남성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건 본능입니다.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약물 처방 필요하죠. 남성 범죄자를 이 교도소에 트리트먼트 할 때는 호르몬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약물요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걸 시행하고 일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되는 사람에 한해서 가석방 요건에 이런 걸 반영을 하죠. 왜? 이 성범죄자가 그냥 나가면 또 재범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석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우리 많이 듣던 호르몬 이런 거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성취감, 보상감, 쾌락 감정, 흥분, 의욕과 흥미를 느껴. 도파민이 부족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또 특이한 게요. 도박, 술, 마약 이걸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이 또 과도하게 분비되나요. 이 도박이 특히 그렇습니다. 뭐 기능이 저하가 되면 우울증 이게 전부 질병이거든요. 고칠 수 있습니다. 엔돌핀 요즘 뭐 많이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 돌아와서 상당히 좀 즐거운 그런 쾌감을 느끼는데 세로토닌 감정을 안정시키고 또 수면 조절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또 부족하면 어때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보고 산책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겹치면 결국 사람이 극단적 선택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아드레날린 중요하죠. 운동할 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그렇죠. 아마 많이 들어봄직한 이런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질병이나 약물을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 명상을 하거나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뇌에 좋은 부분들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고 그래서 불교 명상선에 대해서 이제는 범죄적 관점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특화된 융합 학문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양소가 결핍되면 미네랄도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 학습장애. 여러분 뭐 어떤 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해서 뭐 그 우유 같은 것도 선전하던데 이런 것 학습장애도 관련이 있답니다. 자, 연구 결과 비타민 C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또 활동성이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상황인데 저는 이제 비타민 하루에 2개씩 꼭 바꿔 먹습니다. 여러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혈당이 필요하다. 저혈당.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협상을 하기 전에 항상 테이블에 초콜릿을 놔둡니다. 여러분 이 초콜릿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 뭐 우리 2월달 뭐 1월달 뭐 선물하잖아요. 초콜릿 참 좋습니다. 이 혈당이 부족하면 혼돈, 갈등, 우울증, 공격적, 폭력적으로 현대요. 이거 아마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 테이블 제가 유럽에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기관을 방문해 보면 독일은요 항상 테이블 위에 과자하고 사탕 이거를 항상 놓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가 조금 우리 학사 운영실은 항상 있어서 좋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이 사탕을 뭐 드신 분들이 초콜릿은 금방 이제 먹으면 녹으니까 좋아요. 사무실에 초콜릿 스니커 이런 거 많이 해놓으세요. 기분 좋아집니다. 괜히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이미 다 연구가 된 거예요. 살인이 저혈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대요. 폭력과 성폭력을 저혈당과 연관시키는 연구도 있고, 재소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저혈당 환자가 많다는 거죠. 아마 이거 교도소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동안은 이 범죄 문제를 다들 그죠? 양심, 뭐 양심 불량, 양심 가책, 반성하고 이런 쪽으로 봤는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해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뇌기능 장애. 두뇌 손상은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킵니다.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를 생길 이야기를 하죠. 우울증, 신경과민, 격분, 살인. 이게 바로 뇌의 멜펑크션이에요. 기능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봤을 때. 자, 뇌 종양, 뇌 손상, 뭐 도파민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뇌의 측두엽, 뭐 전두엽, 후두엽, 뇌가 아직도 신비스럽죠. 저는 이제 우리 학부생들한테 부검할 때 뇌 뚜껑을 여는 사진을 보여드리거든요. 동영상. 뇌를 우리가 뚜껑 열어보면 독일에서 이 법의학 수업 시간에 그 뇌를 이렇게 두 부슬듯이 썰어요. 그래가지고 다 재가지고 안 보셨죠? 우리 학부생들 이거 보면 점심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뇌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죠? 악기 잘 다루고 그림 잘 그리는 거 다 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고 뇌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많은 이로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호미사이드 디펜던트, 살인 범죄자, 노말 컨트롤 잘 되는 뇌 사진입니다. 자, 느낌 어떠세요? 빨간색이 많을수록 정상인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뇌를 많이 쓰면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에너지 소모가 아주 소량을 쓰잖아요. 열심히 머리 쓰는 사람 뇌가 뜨거워요. 그래서 뭐 뚜껑 열릴 정도 뜨겁잖아요. 그 뇌를 많이 쓸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 뇌가 활성화될수록 빨간색이 드러나니까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이라는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화도 잘 안 내보고 즐거움도 별로 없고 기쁜 일은 가끔 있어요. 어제 제가 밤을 샜습니다. 기뻐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비밀인데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이 희노애락을 다 느낀 게 좋았습니다. 적당히 화도 낼 줄 알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웃을 줄 알고 이게 저는 감정의 어떤 조화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제 느낌 오시죠? Understand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제가 한자로 써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아마 뭐 사이코패스, 살인범, 이거 그냥 나만입니다. 이수정 교수 많이 얘기하죠.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데 요 인간들 한번 보세요. 머리가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노말한 사람, 오른쪽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면적에 파란색이 많죠. 파란색은 차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활성이 안 되는 거죠. 액티비티가 없다는 거죠. 환자예요. 예. 이제 더 보십니다. 자, 사이코패스의 그 앞쪽 전두엽 화살표가 있죠. 노말한 데는 색깔이 다르죠. 아마 유영철이는 뇌 지금 아마 교도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파란색이 많아요. 걔는 인간이 서로 느껴야 될 그 감정 이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11명을 죽일 때 시체를 18등분을 했어요. 제가 칼라 사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보시면 며칠 동안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과정에 피가 우리가 한 몇 리터 되거든요. 그 피가 쫙 빠지니까 몸이 피부가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상황이죠. 자, 봤어요. 노말, 디프레스. 사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뇌가 축 처지겠죠. 우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시한 브레인, 어뷰즈드. 자,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15살, 14살 때까지 참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18, 17 넘어가면 괜찮은데 15살 전후 이 청소년기에 받아들인 그 정도가 제일 충격이 커요.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들이 다 이 시기에 그 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어뷰즈드 된 사람들의 뇌가 정상인의 뇌와 다르잖아요. 자, 이거 설명하기 뭐 제가 더 이상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correlated with crime, 범죄와 연관을 갖고 있대요. violence, antisocial behavior. 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이코패스는 인격적 결함의 일종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원인은 뇌의 전두엽, 이 앞쪽에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살인범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살인범은 대부분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P이면 Q, 성립하지만 Q는 P로 갈 수 없죠.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우리 인구의 1%, 50만 명이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범죄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흉악한 범죄자는 다 사이코패스예요. 자, 전두엽이 일반인들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뇌가 따끈따끈하지가 않은 거죠. 차갑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못 느낀대요. 자, 볼까요? 거짓말에 명확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많죠. 뻔뻔하게 어떤 말이라도 아무나 함부로 내뱉고요. 넘어갈게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상습절, 또 폭행, 강도.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높다라고 해요. 아마 주변에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좀 앞에 건 넘어 화이트 칼라 중에서 그래서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블루 칼라가 아닌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직장 동료들을 비웃고 모욕을 준대요.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갖는다.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따돌린다. 부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괴롭힌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한번 찍어 놓으세요. 이건 제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사나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아마 여겨지면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분도 따지고 보면 뇌의 문제입니다. 막 손가락에 나쁜 놈, 인기업자로 뭐 그죠? 근데 파헤치고 보면 결국 이 공감 능력을 통제하는 뇌의 일정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성격이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마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상사 나쁜 놈 막 그죠? 욕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뇌에 뭔가 멀펑크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사이코패스. 자, 후회를 잘 안 하고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을 속이고 조작을 하고, 그죠? 또 이 성인이 됐을 때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행동을 잘 컨트롤 못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리스폰서블 안 해요. 책임을 잘 안 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살인범이나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50만 1% 정도라면 이런 성향의 사람 주변에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속하는가 조금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사랑할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없다. 그렇죠. 극단적 이기주의,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핍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특징인데,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온 가족이 아마 가족이 사망을 했죠. 뭐 미국에는 이제 시체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넣나 봐요. 다른 사람들 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왼쪽에 빨간 넥타이인 친구 멀뚱멀뚱. 그러니까 온 가족이 슬퍼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공감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조금 느낌 오시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답니다. 또 범죄 행동을 일종의 게임처럼 생각한대요. 자, 이게 이제 통계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인구 통계적으로는 한 1% 정도가요, 사이코패스의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한 20에서 25%, 한 4분의 1 정도가 사이코패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5만 명 정도라고 보면 한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 통계적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자, 유명한 미국의 그린 리버 킬러라고 이 시애틀 외곽에 있는 연쇄 살인범인데 제가 이걸 연구하러 워싱턴 스테이트, 여러분 잘 아는 그 스타벅 있는 거 있죠? 1호점 시애틀 그 근교에 있는 킹 카운티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린 리버라는 조그만 강에 시체가 발견돼서 그린 리버 킬러라고. 제가 2002년도에 이런 사람들 연구하러 캐나다에 처음 갔습니다. 경찰청 연구비를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프로파일링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러라고 감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강을 따라가지고 48명의 매춘 여성들을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하천에다가 버렸어요. 이 하천에 깊지도 않죠. 여기 이제 그 유기된 시신들을 찾고,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강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런 작은 실개천에다가 시신을 버렸는데 당시에 이 피해자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26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 가족들을 데려가는데 그때 바로 캐나다 외곽에서 15명을 연쇄 살인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포트 코키틀렘이라고. 그래서 연쇄 살인범 프로파일링 연구하러 갔다가 제가 캐나다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민을 신청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민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참 세상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연쇄 살인범 연구하러 갔다가 자녀들을 캐나다 유학을 보내고 제가 독수리를 참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의 원인을 우리 국내에서도 키스트에서 쥐를 실험을 해가지고 뇌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상당히 그 훌륭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뭐냐면 이 쥐 2마리를 그 유리 상자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리는 그 조금 들릴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태의 쥐를 넣었다가 한쪽 쥐에서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을 그 망가뜨렸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쥐에게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쥐가 전기 충격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한쪽 뇌의 그 기능을 마비시킨 쥐는 옆에 있는 그 동료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반응을 못하더래요. 근데 정상적인 쥐는 옆에 있는 그 쥐에게 전기 그 고문이라고 할까요? 전기 자극을 준 그 고통을 같이 공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쥐의 뇌를 통해서 타자의 공포에 민감하는 그 뇌 부위의 특정 회로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타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연구 성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사이코패스 가지고 진화가 돼서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의 중요한 내적인 그 문제를 국내의 연구자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쇄 살인을 하는, 흔히 말 우리가 그 비난받던 유영철이나 이런 그 다양한 범죄자들의 살인 동기가 뭘까?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연쇄 살인 범죄자들은 대부분 성적 동기. 의외로 밝혀진 게 많은 피해자들을 살인하기 전, 살인 후 어떤 그 성적 그런 이제 그 폭행을 가해서 뭐 죽은 시신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크로필리아라 그러나요? 시신을
분을 이제 욕보이는 그런 범죄자들이죠. 시체를 절단한다든지, 예, 뭐 식인 행위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연쇄 살인범의 그 언저에 깔려 있는 그 범행 동에는 섹슈얼 디맨드가 있다고 그래요. 전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성적 성취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범죄자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연쇄 살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네요. 일종의 중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쇄 살인은 살인을 하면서 계속 어딕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19명을 죽이는 거죠. 자, 어떤 성적 판타지를 갖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보셨는데, 범죄자의 어떤 근저에 깔린 그 욕망, 이것도 결국 뇌의 문제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미국에서 1987년도의 자료인데 연쇄 살인범이 1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있을 거다. 당시에 연쇄 살인범 미국에 한 6,000명 될 거라고 봤는데, 뭐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의 한 6분의 1 정도 되면 한국이 지금 5,000만 100만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될까? 50만 명이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일종의 그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면, 그 중에 50만 명 중에 10분이면 얼마죠? 5,000명이에요. 100분의 1이면 500명. 저는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통계를 보면 대단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뭐 범죄 문제를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개념을 보여줬는데, 결국 인간의 욕심이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해결할 방법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치료 중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솔루션이죠. 불교 독립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명상. 저는 그 채식장도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음식을 그 채식주의, 뭐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분 책을 안 읽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고기는 먹다 보면 이 턱이 아파요. 근데 채식은 부드럽고, 그 채식도 저는 사람의 심성 이런 걸 또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짜고 매운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음식도 중요해요. 또 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거는 뭐 치료도 필요하고요. 또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명상이죠. 차분하게 우리 가라앉은 상태에서 마음을 좀 비우고 하면 뇌의 어떤 부분들이 뭔가 좀 정화도 되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범죄자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명상이나 선을 하러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일반화돼서 사람들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다면 아마 뇌에 많은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팔정도 얘기하잖아요. 좋은 걸 들어야 됩니다. 또 좋은 걸 보는 거. 보는 것만큼 듣는 거. 여러분들 남이 나의 흉을 하는 걸 들으면 정말 화가 나죠. 만약에 그 한 5초 동안 내가 안 들었더라면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 들을 때 참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거를 말하는 노력.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요. 아마 우리 대학원생들은 좀 느낄 겁니다. 논문을 이렇게 초안을 잡아보면 항상 칭찬을 많이 해요. 야, 그 참 독창적이다. 이런 거 좀 노력하면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교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항상 부족할 수 있죠. 논문을 쓰는데.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자녀에게 돈 안 들고 가는 게 칭찬이잖아요. 아마 제가 흉을 보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인생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건 자부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훈련을 그렇게 해요. 남들 막 총당이 뭐야, 야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1등 되겠냐. 힘들어도 좀 우리가 학교 개혁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건 자기한테도 좋고, 탈무드에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흉을 보면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탈무드에. 남의 흉을 본 사람, 흉을 들은 사람, 흉을 본 그 대상자, 세 명을 죽인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하면 듣기 좋잖아요. 제가 뒤에 가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교수님이 술 마시다가 제가 하여튼 그분을 많이 리스펙트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학교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논문도 최고 많이 쓰고 정말 저분은 인간성만 참 좋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뭐 지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앞에 그 약간 나쁜 말을 빼고요. 좋은 얘기를 막 크게 했더니 다른 우리 제자들이 듣고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자. 저도 살아보니까 결점이나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걸 보면 칭찬하고 내가 가진 거를 정말 그죠? 잘할 수 있는 거 칭찬 돈 안 들더라고요. 야. 근데 화를 내면 상대방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를 내면 문제가 됩니다. 자,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타심, 남에게 좋은 말하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선, 자비. 예. 그 유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 뭐 조지 소로스. 평생 동안 그 빌 게이츠가 하루에 20억을 써도 250년을 쓴답니다. 제가 하여튼 만땅으로 정년까지 채워야 20억을 벌까 만데 이분은 하루에 20억을 써도 250년. 그 재산의 95%를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이시들이 그런 것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각원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또 예전에 참여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교 독립대학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협업 또 소통, 융합 관점에서 보면 심리학, 또 불교적 그 인성, 범죄학, 뇌과학, 명상, 좋은 음식, 좋은 말 하기 이런 운동들을 우리 학교에서 또는 연구의 어떤 그 융합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과도 상당히 연결될 수 있는 하는 좋은 학문적인 어떤 그 방향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